쇼피셀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판매하는 물건을 어떻게 사입해 오냐는 것입니다. 사입이란 말은 잘못된 일본식 표현이므로 글로벌셀러답게 소싱,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최저가에서 검색한 다음 그거 사서 팔아. 약 1, 2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아? 응? 응? 거짓말하지 마. 그거 먹고 인건비나 나오고 있어?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파는 물건을 또 다른 소매상에서 사다가 파는 것은 마진이 높지 않거나 어쩌다 한번 가능할 뿐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거나 되팔렘들이나 하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우선 네이버 최저가로 매입을 해보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하면 도매상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매상을 통해서 매입한 상품은 에이바자르 프리미엄 마스크 한 가지 상품밖에 없으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네이버 최저가로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 밝힌 500만원의 수익이 앞으로 1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판매하는 품목이 다소 변경은 되겠지만 소싱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네이버 최저가로 매입하여 쇼피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차 초보 쇼피셀러인 제가 네이버 매입이 쇼피에서 통하는 두 가지 이유 간의 저의 살얼음과 같은 얇은 지식과 경험을 우리 사랑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 분야의 대선배님께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큰 가르침을 주시길 기대하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한 달간 쇼피를 통해 1000여 개 이상을 판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헬로버블 염색약인데요.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랙핑크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노력 없이도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네이버 최저가인 4,5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하였는데요. 대략 200개 정도 판매했을 때 이제는 네이버 매입을 그만두고 도매상과 상대하는 진정한 셀러가 되는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도매상에 상품 가격을 문의하였습니다. 조건은 MOQ 240개 기준 4,200원이었습니다. 즉 최소 구매 요구 수량인 240개를 구매하면 개당 4,2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무자료 거래, 즉 세금 계산서 미발행 조건이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입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수출 시 얻는 혜택인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네이버 구매가인 4,500원에서 환급받을 부가세 10%인 450원을 빼면 4,050원이므로 네이버 구매 가격이 도매상보다 150원 싸다는 결론이 됩니다. 또 다른 상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상품 역시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판매하고 있는 락토핏 골드입니다. 락토핏 골드의 네이버 최저가는 8,480원입니다만 도매상 구매 조건은 MOQ 1000만원, 개당 7,700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자료 거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네이버 최저가인 8,480원에서 부가세 10%인 848원을 빼면 7,632원이므로 도매상보다 네이버 최저가가 좀 더 저렴합니다. 몇 가지 상품이 더 있습니다만 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매량이 많아질 경우 할인의 폭이 달라지겠지만 초보 쇼피셀러가 한 가지 품목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재고를 보유한다는 것은 현금 흐름, 동남아시아의 구매력, 블랙하고 유행 등을 고려했을 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만 들어도 고리타분한 유통 경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 제품들은 여전히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통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버금가는 많은 제품들이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온라인 마켓은 중간 도매상을 생략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통의 참여자인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모두가 소비자를 바라보는 B2C 사업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하여 임의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헬로버블이 전통적 유통 경로를 따라 판매된다면 3,000원짜리 헬로버블을 생산자로부터 3,500원에 구매한 도매상이 4,000원의 소매상에 넘기고 최종 소매상은 판매 가격 4,500원으로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4,500원의 가격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생산자에 의해 판매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여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생산자가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까지 확보한다면 굳이 도매업자에게 저렴하게 상품을 넘겨 유통 마진을 공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산자는 약 10% 정도 할인된 가격인 4,000원에 도매상에게 판매를 할 것이며 도매상은 500원의 마진만을 붙여 생산자와 동일한 가격인 4,5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6에서 7% 정도인 2,300원의 마진을 붙여 4,300원에 판매할 것입니다. 소매상도 이미 생산자가 정해놓은 4,5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소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매입을 포기하거나 부가세 환급 마진을 위해 해외에 팔거나 또는 다소 위험한 무자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동시에 인터넷에서 판매 경쟁을 하다 보니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유통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들은 가격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유통 방식에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무시한 판매 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손님 맞을래요 같은 맞을래요? 네? 맞을래요? 희대의 멘트를 남겼던 용파리와 용산 전자상가를 한방에 정리해주거나 농산물 도매상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대세에 따른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입을 통해 쇼피에서 판매가 가능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쇼피의 특징에 있습니다. 쇼피, 더 정확하게 말해 쇼피 크로스보더 마켓은 프록시 오더 성향이 강한 마켓이기 때문입니다. 프록시 오더는 구매 대행을 의미하는데요. 역직구의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피 크로스보더 고객의 특징은 K-드라마, K-팝 등의 매우 우호적인 성향을 갖는데요. 이들의 주문은 한국 컨텐츠에 노출된 상품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나오는지도 몰랐던 제가 어릴 적 먹었던 불량식품 아폴로를 리스팅하였으며 더 맛있는 오리온 카라멜을 제쳐두고 롯데 밀크 카라멜을 리스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K-팝 굿즈들도 이들의 구매 요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주제를 벗어났습니다만 바로 이 점이 쇼피 CS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객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록시 오더는 최저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량의 상품을 확보한 후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 적정한 가격 범위라면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되는 것이 중요한 다품종 소량 판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프록시 오더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쇼피셀러가 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판매할 상품을 네이버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셀러가 접근하기에는 쇼피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보셀러가 도저히 경쟁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쇼피에서 판매되는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최저가로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역시도 많습니다. 도매상으로부터 대량 구매한 셀러와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품도 매입가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며 부가세 환급, 포인트 적립, 운영의 최적화 등 상황을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1인 기업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동일선상의 경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쌓이는 종이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두껍게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린 노력은 반드시 나중에 큰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처음 올린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